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뭘 봐야 되냐면, 자, 이게 우주에 대한 설명. 자, 우리가 봐봐. 우리가 실제로 보면 원소라는 거죠. 원소는 몇 종류가 있다라고 혹시 배웠을까? 108. 118개. 지금 해봐야 돼. 118개 정도라고 하고, 이건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도 있고 인공적으로 만든 것도 있다라고 해. 맞습니다. 됐어? 그리고 뭐 원소라는 걸 잘 뜯다 보면 원자라는 걸로 갈 수 있어. 원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뭘로 나눌까? 중성자와 양성자. 원자. 근데 그건 좀 더 전에 원자. 그렇지. 원자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전자라는 게 있겠지. 원자 쪽은 없어. 이제 먼저 설명하려고. 이걸 왜 배우는지 설명하려고. 일단 두 번째 원자에는 뭘까? 양성자라는 애하고 그 다음에 중성자라는 애가 있겠지. 근데 이걸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연구를 했더니 뭐가 되니까 양성자는 업쿼크라고 하는 애하고 다운쿼크, 얘도 업쿼크, 다운쿼크가 모여서 만든대. 됐어? 업쿼크, 다운쿼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탑은 있을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이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게 지금 있는 건 알아냈지. 원자가 뭐예요? 물질이 만들어지겠지. 근데 이것들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게 누구야? 우주에서. 우주에서 만들어졌다. 즉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주에서 첫 번째 빅뱅이라는 과정을 배울 거야. 빅뱅 우주론이라는 걸 배울 거야. 그럼 빅뱅에서 수소와 헬륨이라는 게 만들어져요라고 하고 별의 내부에서 별 안에서 뭘 만들 거냐? 얘들보다 좀 더 무거운 애들이 막 만들어질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어디까지? 철까지 만들어져. 철은 번호가 26번이거든. 그럼 26번이라는 얘기는 26번째로 좀 무거운 애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원소의 종류는 118개인데 26번까지라는 얘기는 이거보다 더 무거운 원소는 별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 어디서 만들어질까? 초신성 폭발일 때 뭐가 된다? 더 무거워. 이거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게 뭐냐? 여기서 우주가 탄생된 게 언제야? 이걸 배울 거고 여기에서 어떤 물질들이 만들어질 거야라고 하는 걸 찾는 거고 그 다음에 뭐야? 별들의 생성과 죽음 여기까지 볼 거야. 됐어? 그럼 이걸 배웠으면 우리가 뭐 배울 거야? 별을 배웠으면 태양이 별이야 별이 아니야? 별이지. 별. 그래서 태양에서 이 별이라고 하는 태양을 배울 거고 태양에서 누구 있어?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이 있지? 그래서 행성들이 만들어진 과정까지 배우는 게 이 파트인 거야. 됐어? 그럼 이 파트는 딱 요걸로 배우고 끝나는 거고 그럼 그 다음에 원소들이 어떤 결합을 한다라는 게 화학이라고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것 같아. 뭐? 확실한 거예요.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서는 진화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게 진화? 창조론은 아니에요. 창조론 아니죠. 창조론은 우리 배우잖아. 우리는 뭐야? 지금 종교 시간이 아니거든. 종교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진화론은 배우진 않습니다. 더군다나 나는 종교가 아직 없고요. 왜냐하면 일요일날 바빠. 교회가 시간이 없어. 불교실 줄 알았어요. 종교는 없어. 불교가 조금 낫긴 해. 왜냐면 그 뭐지 매번 가야 될 건 없잖아. 그래서 일단 뭐 그건 있어. 근데 불교는 내가 그걸 좋아해. 교회보다는 절을 좋아해. 교회는 가면 시끄러워. 그러니까 앉아 있으면 좀 있으면 일어나요. 또 앉아 있으면 좀 있으면 또 일어나요. 그거 같아. 그래서 좀 바쁘고 절은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데 절에 보면 법당이라는 데 있잖아. 부처님 계신데 근데 거기 보면 향을 피우거든. 향 냄새를 좋아해. 사람마다 다르잖아. 향 냄새 난 좋아. 그리고 그 바닥에 보면 바닥이 나무잖아. 여름철에 가면 그 바닥에서 그 차가운 느낌이 있거든. 그 느낌이 너무 좋아. 그래서 불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절을 좋아해. 근데 좋은 절 같은 경우 밥도 공짜로 줘. 점심. 그래서 좋아해.
감옥으로 가야지. 근데 지금은 안 줄 거야. 코로나 하면서 안 주기 시작하더라. 안 돼. 저 관악산이라는 데 알아? 아, 관악산에 뭐 있어? 절. 절이 아니라 그거 있지. 서울에 있지. 근데 관악산 서울대로 올라가면 연주암이라는 데도 있고 연주암이라는 절도 있고 그다음에 관악암이라는 데 관악사라는 데도 있고 절이 두 군데가 있어. 근데 거기서 연주암이라는 데는 예전에는 밥을 막 줬어. 점심에 비빔밥을. 근데 지금은 안 주더라고. 그래서 컵라면 사 먹고 막 그렇게 해야 돼. 아무튼 그렇다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자 우주에 대한 설명. 제가 봐. 얘들아, 우주에는 진공이야, 진공이 아니야? 진공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진공은 아니다. 진공이 아니라는 얘기 아주 적은 양의 정말 나봐야 돼. 아주 적은 양의 수소와 헬륨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거 존재하는데 어떻게 알아? 존재하는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분석할 건데?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들여 마신다 아니 저 숨을 들여 마셔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를 준성이는 우주로 가서 그냥 던져놓으면 얘는 어떻게 될까? 죽어요. 살 수 있어요. 터지겠죠. 왜냐면 기압 높아나죠. 되게 낮지. 근데 얘 폐에 뭐가 들어있어? 산소가 들어있잖아. 공기 들어있을 거니까 그 공기들이 어떻게 돼? 팽창하다가 폐가 터질 것이고 그다음에 혈액에 뭐 있어?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있겠지. 혈액 속에 그것들이 부풀어다 혈관들이 터져버릴 것이고 겨울 그 우주는 추워 더워. 몇 도 정도 돼? 혹시 알아? 마이너스 100도. 마이너스 273도, 270도 정도. 여간 270도 정도. 근데 얘가 터지면서 그게 얼음이 돼서 파편이 팍 튀겠지. 됐어? 됐어? 그런 정도는 된다. 얘를 갖다 버리면 됐어? 근데 문제는 뭐야? 얘를 못 갖다 버려. 거기까지 못 가져가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지. 누가 그걸 죽으러 그렇게 할까? 없을 리가 없어. 없어. 근데 그건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그럴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지. 추정하는 거지. 얘를 진짜 죽일 수 없잖아. 죽여? 못 죽여. 죽일 수 없어. 자, 일단 지금 현재 내가 여기서 뭐 있습니까? 방금 여기서 이것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걸로 확인을 하냐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걸로 확인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주를 연구할 때 우리가 직접 갈 수 있어? 못 가죠. 직접 가봤자 우리 어디까지 갔어 지금? 달밖에 못 갔잖아. 그러니까 유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디까지 갔어? 달까지 갔어. 근데 화성에서 사람이 타고 갔을까? 아니요. 거기서 뭐해서 무슨 기계가 돌아다니긴 하잖아. 근데 기계가 가는 것뿐이지 사람이 가진 않았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런 건 유인은 어디까지 갔어? 달. 근데 우리가 쏘아 올린 로켓이 가기는 해. 지금 한 40 몇 년이 걸려서 우리 태양계를 벗어났거든. 근데 우주의 크기는 클까 작을까? 얼마나 큰지는 우리 몰라. 근데 굉장히 클 건데 그걸 다 분석하기 위해서는 직접 가서 보는 게 좋긴 하겠지만 직접까지 못하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파악하는 건 전파, 이런 걸로 우주를 연구를 한다고. 근데 그 중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들 뭐야? 스펙트럼이라는 걸로 빛을 분석을 해줘요. 됐습니까? 그럼 스펙트럼은 일단 크게 뭐 있을까? 연소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뭐가 있다고? 연소 스펙트럼. 이게 뭘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누구야? 무지개. 됐어? 무지개. 자, 일단 빨주노초 파란보라고 하는 무지개야. 네. 그런데 두 번째 뭘까? 선 스펙트럼이 있지. 선 스펙트럼 있을 건데 선 스펙트럼 종류가 두 종류입니다. 뭐가 있을까?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과 방출 스펙트럼이라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럼 보세요. 잘 봐봐. 내가 설명합니다. 잘 봐. 여기서 여기가 빨간색이에요. 보라색이에요. 됐어? 빨주노초 파란보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 불러요? 가시광선. 뭐라 부른다고? 가시광선. 가능하다고 보는 게. 됐어?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빛이라고 부르는 거지. 근데 봐봐. 빨간색의 바깥쪽에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빨간색의 바깥쪽에 뭐가 있어? 선들이 있을 거야. 그 색깔. 아, 그게 뭐야? 빨간색의 바깥쪽. 빨간색은 한자로 뭐야? 적의 바깥쪽. 그래, 적외선이죠. 적색의 바깥쪽에 있는 선. 적외선.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왜요? 안 보여요. 보이면 미친 거야. 노란색은 한자로 뭐라 불러? 자색. 그래서 뭐야? 자외선이라고 하게 되죠. 그럼 생각해보니까 자외선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봐봐.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이렇게 갈수록 자외선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 많아져. 그죠? 생각해봐. 바닷가에 갔어. 우리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적외선 차단제를 발라? 저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왜 바르는데? 세서 타니까. 왜 탈까? 세서 세니까. 적외선 차단제는 안 바르잖아. 왜 안 바를까? 약하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외선은 에너지가 뭐야? 큰 거야. 근데 적외선은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 작겠지. 그러면 여기서 또 나올 건 뭐야? 여기선 파장이 짧아. 얘는 그래서 진동수가 크다라고 해. 반대로 얘 파장이 어떻게 될까? 길다가 될 것이고 진동수가 작다. 이렇게 보겠지. 그림을 그리면 얘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 여기는 좁지. 진동을 많이 했지. 근데 이렇게 갈수록 진동이 점점 적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야. 됐어?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보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빛은 에너지야. 여기서 에너지가 얘 많고 에너지가 적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연속 스펙트럼은 모든 크기의 에너지를 다 갖고 있는 거야. 됐어? 뭐 에너지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다 채워졌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이해돼? 그런데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걸 보고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 누가 있냐면 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속 스펙트럼은 첫 번째 태양빛. 또 뭐가 있을까? 등. 이것들은 뭐야?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불러. 그럼 봐봐. 연속 스펙트럼이 이렇게 올 거야. 우주에 보면 여기서 뭐 있어? 저온에 기체가 있다 볼 거야. 우주에서. 우주에 기체가 있으면 기체는 높을까 낮을까 온도가? 맞아요. 낮겠지. 우주니까. 그럼 생각해봐. 여기를 얘가 연속 스펙트럼이 통과할 거야. 여기를 이렇게 됐어? 그럼 저온이라는 얘기는 에너지가 많다는 얘기야, 적다는 얘기야? 적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에너지를 얘가 이렇게 흡수하겠지. 그럼 이 저온의 기체는 어떻게 돼야 돼? 고온의 기체가 되겠지. 이해돼? 그럼 생각해봐. 여기를 통과해서 나왔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야 돼? 에너지를 다 갖고 있어? 일부 뺏기고 왔어? 뺏기고 왔지. 뺏기고 왔으니까 이거 무슨 스펙트럼 나와? 선들이 나와. 선 스펙트럼이 나올 거야. 됐어? 그럼 선 스펙트럼 중에 얘는 뭐 했어? 에너지를 뺏기고 왔지. 그래서 뭐라 불러? 흡수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야. 됐어? 흡수 스펙트럼 나오고 거기 그림 보면 중간에 보여? 중간에 무슨 그림 같은 거 있지? 무지개 같은 거 있지? 그럼 가가 누구야? 연속 스펙트럼. 나가 누구야? 이게 흡수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에 검은 선들이 있는데 왜 검은 선이 있는가? 그 에너지가 없으니까 검은 선이야. 없으니까 까맣게 보이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봤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빛을 안 줬어. 우주가 온도가 높아? 이 기체가 온도가 높아? 기체가 높지? 그럼 얘는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흡수한 에너지를 방출할 거야. 버릴 거라고 이렇게. 얼만큼 버릴 수 있어 에너지를? 흡수된 만큼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흡수된 만큼 방출했다는 게 결국엔 누구냐? 얘는 또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얘하고 위에 거 좀 다르지? 위에 거 무슨 스펙트럼이었어? 그럼 얘는 뭐겠어? 방출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야. 이해돼? 이해돼? 그럼 이 상태라고 봤어. 그래서 우리가 선 스펙트럼은 두 종류인데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부를 거고, 그 다음에 이 기체와 이 기체에 들어있는 원소가 똑같은 걸까 다른 걸까? 똑같은 거 같은 기체야.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 얘네 둘의 스펙트럼은 똑같아. 선의 수 위치가 같다가 돼야 돼. 이해됩니까? 자, 거기서 나하고 다 볼래? 나하고 다 간이 다르니? 같죠? 같죠? 그럼 나가 누구랬어? 흡수 스펙트럼. 다가 누구랬어? 방출 스펙트럼. 이해됩니까? 그럼 나하고 다가 뭐가 됐다? 똑같은 스펙트럼이다. 그러니까 흡수된 만큼 방출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얘들아, 내가 좀 전에 우주에는 누가 들어있다 했었어? 수소와 헬륨이 들어있다 했었지? 근데 얘가 수소인지 어떻게 알아? 헬륨인지 어떻게 알아? 스펙트럼으로 확인하는데 원소마다 스펙트럼이 다 달라. 그러니까 지문처럼, 사람의 지문 있는 것처럼 쟤들도 스펙트럼이 다 달라. 그러니까 누구를 구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수소 기체야, 산소 기체야, 헬륨 기체야,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스펙트럼으로 보고. 이해돼? 그래서 우주를 연구하는 방법은 스펙트럼을 분석한다는 의미가 그것 때문에 그래. 우주에는 어떤 기체가 들어있었고, 태양에는 어떤 기체가 들어있고, 이 행성에는 아니면 저 별에는 무슨 기체들 아니면 무슨 어떤 원소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저 스펙트럼으로 보고하는 거야. 이해돼? 그럼 밑에 가면 보십니까? 스펙트럼 보면, 자, 스펙트럼 빛이 분광기를 통과할 때 파장에 따라 분리되는 띠를 보고 우리가 스펙트럼이라 불러요. 밑에는 뭐 있어?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고 선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다. 연속 스펙트럼은 햇빛이나 백열 등의 빛을 분광시킬 때 나타나는 다양한 파장의 빛을 얘기합니다. 됐어요? 밑에 보시면 선 스펙트럼은 기체 방전관 또는 금속의 불꽃반에서 나오는 빛을 분광시키면 특정 파장의 빛만 불연속적으로 몇 개의 선이 나타날 거야.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다. 방출 스펙트럼 뭐래? 흡수 스펙트럼 뭐랬어? 저온의 기체, 고온의 기체. 저온의 기체. 그다음에 방출 스펙트럼 무슨 기체? 고온의 기체.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밑에 봅니다. 자, 가나다 이제 설명드렸고 밑에 원소의 스펙트럼 나는데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면 원소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원소의 지문이라고 그런다. 그럼 다시 말하면 스펙트럼을 똑같은 걸 찾아내면 뭐라는 얘기야? 아, 이건 이 원소야, 이 원소야 라는 걸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셔요? 그래서 밑에 뭐 보십니까? 첫 번째, 원소들이 선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것은 전자의 전위에 의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기 때문인데, 원소들마다 전자의 수가 다르고 전자의 에너지 준위도 다르기 때문에 빛의 파장이 달라진다. 이거 굉장히 복잡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소는 종류가 다르지.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는 가지는 전자가 달라. 전자의 개수가 다르다고. 그래서 원소들마다 스펙트럼이 다르다고. 됐어? 밑에 간다. 원소에 따라 중증전화수야. 선 스펙트럼에 나타난 선의 위치, 개수, 굵기가 다르다. 중증전화 다시 한번 봐. 원소마다 뭐라고? 선 스펙트럼의 수, 위치, 굵기 이렇게 다르다고. 됐어? 됐습니까? 다시 한번 선, 위치, 개수, 굵기 이게 다르다고. 됐어? 원소마다. 그래서 똑같은 걸 찾으면 되는 거야. 똑같은 걸 찾으면 이 원소가 있구나라고 찾아내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밑에 온다. 별빛의 선 스펙트럼을 관찰하면 우주의 구성 물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해되셔요? 자, 두 번째 간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자, 내가 우주에는 누가 들어있다 했었어?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이 있지. 수소가 몇 프로 정도가 있냐면 수소가 약 75%의 질량비를 갖고, 헬륨은 약 25%의 질량비를 갖는다라고 해요. 있다 없다는 찾아냈지. 스펙트럼 봤어. 근데 질량이 이만큼 있다. 어떻게 알아내? 맨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됐습니까? 맨 첫 번째 줄에 필리 봐봐야 돼. 맨 첫 번째 줄에 뭐 있었어? 흡수선의 선폭 굵기를 보는 거야. 진한 정도 이런 것들. 그런 걸 보면 뭘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흡수선의 세기는 원소의 밀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원소의 질량비를 알 수 있다. 됐습니까?
자, 수소 봅시다. 수소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막 바뀌어. 상황에 따라 막 바뀌어. 아니면 일정해. 일정하죠.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 똑같습니다. 두 번째, 탄소도 마찬가지겠지. 그다음 얘들아, 탄소와 수소의 스펙트럼은 똑같다는 얘기. 달라요. 다르지. 왜? 원소가 다르니까 스펙트럼 다르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셔요? 자, 바로 밑에 보면 햇빛, 백열전구는 연속 스펙트럼이었고요. 맞죠? 근데 보면 미지의 별이 있을까? 미지의 별. 보여? 미지의 별 거기 뭐야 안 보여? 네. 미지의 별에는 어떤 원소가 들어있을까요? 잘 들어. 하나라도 안 맞으면 없는 거야. 하나라도 안 맞으면 없는 거야. 그 미지의 별에는 누가 들어있습니까? 칼슘 들어있습니다. 찾으세요. 칼슘. 칼슘은 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다 맞죠? 또 누구 들어있어요? 수소. 수소 들어있어요. 또 수소, 칼슘 또 알려. 없어요. 네. 왜냐하면 중간 옆에 보면 선이 하나 있으니까 중간 옆에 보여? 하나의 선이 맨 밑에 있는 미지의 선하고 일치하는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얘 아니야. 일치하는 게 하나라도 안 맞으면 아닌 거야. 헬륨은 없습니다. 또 있어 없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미지의 별에는 누구와 누가 들어있다? 칼슘과 수소라는 원소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됐어요? 근데 얘들아 태양은 어떻게 돼? 태양은 나트륨. 나트륨도 있어요. 수소도 있고요. 뭐 헬륨도 있고 뭐 이렇게 되긴 하겠죠. 이해돼 얘들아? 그 밑에 넘나? 자, 태양 스펙트럼. 태양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을 분석하면 태양의 대기가 수소, 헬륨, 나트륨 등 다양한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뭘 보자는 얘기야. 우주를 연구하기 위한 방법. 직접 갈 수 있다 없다. 그것까지 그럼 어떻게 한다고? 스펙트럼 분석으로 확인을 한다. 이해되셔요? 자 밑에 갑니다. 자 400, 700 이런 파장이 있으니까 그건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우주의 원소 분포야.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대부분은 뭐랬어? 수소와 헬륨이랬지. 맞아? 어떻게 확인한다고? 스펙트럼. 스펙트럼 본 거야. 밑에 갑니다. 자 빅뱅 우주론에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3대1로 예측했고 천체의 스펙트럼 실제로 분석해서 알아낸 실제 질량비를 봤더니 그거와 일치하더래. 빅뱅 우주론은 가설이야, 법칙이야? 가설. 가설이라는 얘기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지. 근데 빅뱅 우주론에서 주장했던 게 실제로 관찰이 됐는데 뭐란 얘기야? 이게 맞네. 빅뱅 우주론이 맞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네. 이해되셔요? 이해되셔요? 보고 보시는 거. 그 밑에 온다. 자, 빅뱅 우주론의 예측 뭐라 됐습니까? 빅뱅 후 생성된 그러니까 수소 원자과 헬륨 원자의 질량비가 몇 대면 3대 1이 될 거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천체 스펙트럼 관측했더니 우주에는 74%의 수소, 24%의 헬륨이 있으니까 약 몇 대면 3대 1의 질량비라고 보는 거죠. 약이라고 붙였죠. 됐어요? 그래서 약이라는 뜻은 뭐야?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셔요?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자, 두 번째 갑니다. 3페이지 맨 위에 갑니다. 찾았어? 우주를 구성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의 의미는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값과 실제로 관측한 값이 같으므로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입니다. 이해되셔요?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보세요. 자, 우리가 스펙트럼으로 뭘 찾아냈다? 스펙트럼으로 뭘 찾아냈다? 수소와 헬륨이 있다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다음에 스펙트럼으로 우주를 지금 뭐한다? 연구를 한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우주를 연구를 하기 전에 맨 처음부터가 저는 뭔 소리일까? 우주는 뭐로 되어 있을까? 우주는 첫 번째 정지 우주와 팽창 우주라는 걸로 일단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3페이지 맨 밑에 있어. 3페이지 맨 밑에 뭐 있습니까? 그림 바로 위에 보면 정적인 우주라고 적혀 있을 거야. 정적인 우주가 뭐야? 이게 정지 우주예요. 움직이지 않는다. 팽창하지도 수축하지도 않는 걸 정적인 우주라고 부르고요. 누가 주장했다?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변함없이 정지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력과 반대되는 우주 상수를 주장했는데 봐봐. 얘는
우주가 이만하다고 생각하면 질량이 있어 우주에는. 왜 없어? 우리도 질량 갖고 있고 우리도 우주의 한 부분이잖아. 그럼 질량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질량이 있으면 뭐가 존재하니? 중력이 존재. 중력은 밀어내는 힘이야, 당기는 힘이야? 당기는 힘. 근데 당기는 힘에 반해서 밀어내는 힘도 존재합니다. 이걸 밀어내는 힘을 우주 상수라고 불렀어. 아인슈타인이 이걸 밝혀냈을까 못 밝혀냈을까? 못 밝혀냈죠.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어? 내가 틀린 거야. 우주는 정지한 일을 움직여. 내가 틀린 거야라고 했어. 그래서 정적인 우주가 틀렸다라고 하는 거. 근데 팽창 우주가 맞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좀 이따 증거가 나올 거야. 그럼 밑에 가면 보십니까? 동적인 우주. 동적인 우주. 이게 뭐라고? 동적인 우주가 팽창 우주야. 됐어? 무슨 우주가? 동적인 우주가 팽창 우주야. 이해되니?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프리드만 르메르트는 현재 우주가 변하는 과정의 한순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팽창 우주설이에요. 누구 주장했다? 르메르트와 프리드만. 됐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얘들아 팽창 우주는 팽창합니다라고 해요. 됐습니까? 근데 얘들아 아인슈타인이 지가 틀렸다고 했지. 왜 틀렸다고 했을까? 계산해 보니까 아니라 무슨 증거가 나온 거야. 누가 나왔어? 자, 허블이라는 사람이 나왔어. 왜? 허블 망원경 맞아. 허블 망원경 이 사람이 이름을 줘서 천체 망원경을 허블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야. 허블 망원경 어디 있을까? 저기 어디? 박물관 없고요. 어디? 천문대 없고요. 어디 있어? 영국에 없고요. 첨정대 없고요. 하와이 없고요. 대한민국이 없어요. 그리니치 정 우주에 있어요. 우주에 있다는 얘기는 어디? 이거 띄워놓는 우주에 떠 있는 인공위성처럼 떠서 그걸 관측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지구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빛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뭐 최고로 높은데 영향 안 받는 곳에서 허블 망원경을 띄워놓은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허블이라는 사람이 뭔 짓을 했냐면 외부 은하를 밝혀냈어. 우리 은하 말고 외부 은하가 있어라는 걸 찾아낸 게 저 사람이에요. 우와. 그래서 외부 은하가 있어라고 밝혀낸 사람은 정말 대단한 똑똑이야, 쟤. 알았지? 됐습니까? 근데 이걸 하면서 뭐 했냐면 외부 은하들은 서로 멀어지고 있어요. 움직이는 왜 멀어지고 있을까? 움직여. 우주가 팽창하니까. 그래서 정지 우주가 맞는 게 아니라 팽창 우주가 맞다는 증거가 되는 거야. 쟤는 누구의 증거야? 팽창 우주의 증거.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불러? 이걸 보고 적색 편의를 관측해낸 거야. 관측해낸 거. 이게 적색 편의가 뭔지를 본다. 자, 우리가 어떤 걸 보냐? 무슨이요? 도플러 효과라고 그래. 쟤는 예전에 안 그랬는데 왜 자꾸 이걸 지금? 적당히 약간 오버하지만 약간 낮춰야지. 자, 대답하고 하는 거 다 좋아. 근데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건 뭐야? 도플러 효과라는 거는 니네 배웠어. 뭐라고 배웠냐? 봐봐. 용수철이 이렇게 있을 거야. 됐어?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 뭘로 했냐면 여기다가 리본을 묶어. 됐죠? 그런데 잘 봐. 얘를 이렇게 리본을 가져갔어. 그럼 A는 가까워졌을까 멀어졌을까? A는 멀어지지. 멀어지면 요 간격을 파장이라 부르거든. 그럼 파장이 어떻게 돼? 길어져야 돼? 아니면 짧아져야 돼? 얘를 이렇게 가져갔어. 얘를 가져갔다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 길어져야지. 이해돼? 수아는 이해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 파장이 길어진다라고 보는 거야.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B는 어떻게 돼? 가까워지는 거지. 맞아? 가까워졌다는 게 파장이 어떻게 돼? 얘가 다가오면
파장이 짧아진다. 이게 도플러 효과야. 간단히 말하면. 됐어? 자, 다가오는 애는 어떻게 된다고? 파장이 짧아진대요. 멀어지는 애는 파장이 길어진대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뭐 했냐? 허블이 외부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다는 걸 찾아냈다 했지. 어떻게 확인했을까? 얘도 스펙트럼이야. 얘도 스펙트럼. 얘도 스펙트럼이야. 봐봐. 여기서 내가 이렇게 온다. 정지 상태라고 할 겁니다. 선 스펙트럼이 4개 있다고 생각합시다. 됐죠? 오른쪽이 빨간색이야, 왼쪽이 빨간색이야. 니네 보기에 오른쪽이 빨간색. 아까 봤을 때 빨주노초파는 뭐 했잖아. 맞아? 그러면 다 갑니다. 자, 여기서 선을 그리자. 원래 정지였을 때 이 점선들이죠. 됐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면 얘가 멀어지면 파장이 내가 어떻게 된다? 가까워진다. 파장이 짧아진다. 파장이 길어진다. 멀어지면 길어진다. 길어지지. 파장이 길어진다. 라는 뜻은 무슨 색 쪽으로 가야 돼? 빨간색 쪽으로 가야 돼? 파란색 쪽으로 가야 돼? 원래 있던 위치에서 빨간색 쪽으로 이동해 가는 거야. 빨간색이 파장이 길다 했어? 파란색이 파장이 길다 했어? 빨간색. 다시 한번 빨간색이 파장이 길다 했어? 원래 위치보다 빨간색 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파장이 길어졌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이동하는 거야. 얘를 보고 뭐라 불러? 무슨 색 쪽으로? 적색 편으로 이동했다라고 해서 적색 편이라고 불러. 이해돼? 자, 내가 별을 관측을 해서 스펙트럼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별이 멀어진다면 어떻게 된다고? 파장이 길어지지. 그래서 빨간색 쪽으로 파장이 다 바뀌어야 돼. 이동해야 된다고. 이렇게 적색 편이가 된다고. 이해돼? 두 번째 누굴 썼어? 여기서 보면 가까워지면 어떻게 질 거야? 파장이 길어져 짧아져? 짧아지면 적색 쪽으로 가야 돼? 청색 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청색 쪽 이동해 갈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무슨 색 쪽으로? 청색 편으로 이동을 해요. 청색 편이라고 하는 거야. 됐어? 이게 도플러일 거야. 근데 허블이 뭘 찾아냈다고? 허블이 찾아낸 건 뭘 찾아냈다고? 적색 편의를 찾아냈다. 적색 편이 찾아냈다는 얘기는 다가오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팽창한다, 찾아낸다. 허블 법칙은 누구의 증거? 팽창의 증거. 빅뱅 구조의 증거가 아니고 뭐? 그리고 질문할 거 있었어? 아니요, 그럼 됐어. 이해돼? 그리고 허블 법칙은 뭐라고 하면 하나 더 온다. 그냥 이거 듣고 넘겨.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듣고 넘겨.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V는 HR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V라고 하는 것들은 오케이, 됐어? 자, 일단 여기서 돼. 후퇴 속도라고 그래. 그러니까 멀어지는 속도, 팽창했을 때 멀어진댔지, 적색편이 되는지. 후퇴되는 속도는 얘를 허블 상수라고 하고 요게 벌이야. 그러니까 멀리 있는 벌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진다라고 얘기해. 그럼 여기에서 니네가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찾아내는 건 이걸로 우주의 나이를 찾아냈어. 몇 살? 138억 년이라고 찾아낸 거야. 즉 우주가 탄생된 건 얼마 됐다? 138억 년 정도가 된 겁니다. 지금 여태까지의 밝혀진 자료로 봤을 때 여태까지 밝혀진 자료라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 아직까지 연구가 다 된 게 아니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게 되게 많은데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서 몇 억 년? 138억 년이라고. 됐어? 됐어? 근데 나사에서 연구해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주는 팽창을 하지.
풍선을 계속 불어. 불다 보면 어떻게 돼? 터져요. 터지지. 그런 것은 우주도 터집니다. 빅립이라고 해요. 빅립. 빅립 현상이 되는 찢어진다는 얘기예요. 우주 공간이 찢어진다라고. 우와. 얼마 안 남았어. 뭐? 나사에 따른 그게 얼마 정도 기간이냐면 이 정도가 돼. 아, 200만 원. 큰일 났다. 지금 138억 년이 이제 얼마 남았어? 62억 년밖에 안 남았어. 야, 우리가 그동안 살을 건 아니겠지. 됐어? 근데 그 전에 지구가 죽을 거야. 나사의 연구에 따르면 태양 정도의 크기 있지. 태양도 별이잖아. 그럼 살다 죽어 안 죽어? 죽어요. 죽을 때 태양은 지구보다 크기가 커져. 그래서 적색 거성이라는 데거든. 그럼 크기가 커지면 뭐가 커지면 중력이 세져. 어, 중력이 세지만 주변에 있는 행성들은 흡수해. 흡수하겠지. 태양 정도의 별들을 관측한 결과 세 개를 끌고 간대. 지금 포함돼요. 세 개를 끌고 가면 누구 수음지까지 끌고 간다는 거야. 같이 가서 됐어? 근데 태양의 나이가 잡아. 태양 그러니까 별들은 탄생이 되면 처음에 무슨 색이야? 백색이야. 근데 퍼런색이 되다가 나중에 죽으려면 빨간색이 돼야 돼. 태양 무슨 색이야? 무슨 색이야? 주황색이요. 주황색이잖아.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지. 태양은 지금 현재 한 50억 년 정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 됐어? 50억 년 정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태양의 수명 이 정도라고 얘기해. 100억 년 정도라고 해. 한 50억 년 정도 남았다는 얘기지. 우리 할 거 아니지. 그 전에 우리가 뭐 죽을 수도 있고. 자, 우리가 그 전에 전쟁 나서 죽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어떻게 죽을지 몰라. 됐어? 오케이 기존 생각하면 됐고. 그다음에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누가 맞다? 누가 맞아? 팽창 우주가 맞아? 정지 우주가 맞아? 팽창 우주가 맞아. 어떻게 확인했어? 허블이라는 사람 때문에 팽창 우주가 맞구나. 허블이 뭘 했대? 적색 편의를 찾아냈고 도플러 효과에 따르면 적색 편의는 멀어지는 애들이 적색 편의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오케이 그 정도 보신다 생각하면 되겠고. 자 내가 어디를 봤냐면 4페이지 한번 볼래? 4페이지 4페이지 한 거에 지금 4페이지 맨 처음에 보이십니까? 도플러 효과 파동을 발생시키는 물체가 관측자에게 접근하거나 멀어지면 파장이 변화되어 관측되는 현상을 보고 도플러 효과라고 봅니다. 됐죠? 청색 편의가 있고 적색 편의가 있습니다. 잘 못 알았어. 청색 편의가 아니라 청색 편이야. 왜 제가 분명히 저걸 내가 바꾸었거든. 오차를. 뭐라고요? 청색 편의. 편? 편의. 근데 거기에 오타가 나왔는데 분명히 내가 그 뭐지? 바꿔놨거든. 프린트할 땐 안 되는 거 있어. 저장을 안 해. 그럴 수 있겠지. 자, 됐죠? 청색 편의와 적색 편의라고 돼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봐봐. 4번에 보면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이야. 자, 멀어지고 있는 은하의 스펙트럼에는 적색 편의가 나타납니다. 적색 편의가 크게 나타나는 은하일수록 우리 은하로부터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허블이 뭐 했대? 관측한 결과 다 적색 편의가 나타났다. 됐습니까? 그럼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우주의 중심은 있어 없어? 지구. 없어요. 우주의 중심은 없습니다. 됐어? 뭐? 그건 옛날 사람이나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중심이라고 했었지. 천동 됐어? 수학생이 됐어? 수학생이 뭐? 과학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얘기다. 됐어? 수학과 과학을 똑같이 취급하지 마십니까? 왜냐면 수학하고 과학은 말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리하고 화학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져. 됐습니까? 우주의 중심은 있다 없다? 없다. 우주의 중심은 있다 없다? 됐습니까? 실제로 시험에 나옵니다. 우리 통과해서 시험에 나옵니다. 통과하면 시험 나올 때 어떻게 된다? 우주의 중심이 있다 없다? 틀리고 이기. 틀리고 이기제기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밑에 갑니다. 일단 우리가 뭐 볼 거냐?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을 볼 거야. 자 팽창 우주 있지? 팽창 우주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즉 팽창 우주에서 파생된 법칙 그 가설이 두 가지인데 정상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과 팽창 우주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됐죠? 미안 팽창 우주론 빅뱅 우주론 미안합니다. 빅뱅 우주론 누가 존재한다? 빅뱅 우주론. 됐습니까? 다시 한번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근데 정상 우주론이 맞아? 혹은 빅뱅 우주론이 맞아? 누가 맞아?
정상 빅뱅 우주론이 맞아요. 됐어? 좀 생각하고 대답해. 알았지? 다시 한번 어떻게 했어? 누가 맞다? 빅뱅 우주론이 맞다. 그래서 우리가 빅뱅 우주론을 배우는 거야. 근데 왜 빅뱅 우주론이 맞다고 하느냐면 증거가 있어야 되지. 증거가 나온 거고 그 증거로 얘가 맞다라고 한 거야. 즉 우리가 빅뱅 우주론은 적으셔야 돼요. 여기서 적으셔야 돼요. 뭐라고 적을 거냐면 빅뱅 우주론은 정상 우주론과 비교합니다. 첫 번째 부피야. 밀도고요. 아니 지름도 질량이고요. 밀도입니다. 온도입니다. 부피는 커질까요? 둘 다 커집니다. 증가가 될 거고요. 질량은 정상 우주론은 부피가 커진 만큼 질량도 증가됩니다. 라고 해요. 근데 빅뱅 우주론은 그게 아니라 일정해요. 라고 합니다. 됐어? 그럼 밀도는 뭐분의 뭐 해야 되나? 밀도는 뭐분의 뭐? 부피분의 질량. 근데 얘는 부피가 늘어난 만큼 질량도 증가되기 때문에 밀도도 일정합니다. 됐어요? 밀도가 일정합니다. 근데 빅뱅은 어떻게 돼? 부피는 증가되는데 질량이 일정하지? 그럼 밀도는 어떻게 돼야 돼? 감소하겠죠.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올 거니? 자, 이거 보십니다. 온도 일정해요. 얘는 온도가 감소합니다. 됐어요? 잘 봐라 얘들아, 잘 봐라. 부피가 커지면 온도가 어떻게 된다? 온도가 낮아진다. 부피가 작아지면 온도가 커진다. 부피가 일정하면 온도 변화 없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빅뱅 가설에 따르면 두 가지 현상들이 나와야 돼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의 질량비가 나와야 돼요. 두 번째,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존재해야 됩니다. 라고 빅뱅 우주론에 얘기를 했어. 저게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 근데 실제로 이 빅뱅 우주론을 발표를 했을 때는 이걸 못 찾아냈어. 과학기술이 떨어지니까. 스펙트럼 찾아냈죠?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걸 또 찾아냈어요. 정상 우주론에 따르면 이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이게 나타나지 않는데 실제로 이게 나타났어. 그러면 정상 우주론이 맞을까? 빅뱅 우주론이 맞을까?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배울 건 뭘 배울 거야?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자, 밑에 갑니다. 자, 이제 3페이지 갑니다. 3페이지. 3페이지가 3페이지. 아니, 다 끝났어요. 3페이지. 됐어? 3페이지 보시면 무엇입니까? 정적인 우주와 그 다음에 동적인 우주 설명했죠? 됐습니까? 근데 바로 위에 보면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 나왔을 겁니다. 정상 우주론 누가 주장했다? 호일이라는 사람이 주장했고요. 빅뱅 우주론 가모 혹은 가모프. 발음하기 나름이니까 가모나 가모프 똑같은 사람입니다. 됐죠? 네. 자, 그러면 봅니다. 자, 빅뱅 우주론 우주 팽창 초기에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팽창해서 우주의 전체 밀도가 작아진다. 근데 정상 우주론은 우주가 팽창하는 거 맞거든요. 근데 팽창하는 만큼 은하 사이에 계속 뭔가 생긴대. 그럼 부피가 증가될 만큼 어떻게 된다? 질량도 증가하지? 그 밀도가 일정하다.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얘기해. 됐어요? 근데 수소 헬륨 질량비 빅뱅 우주론에선 그게 있어요. 근데 정상 우주론에선 불가능해요. 설명 안 돼요. 젊은 은하의 분포는 아주 먼 곳에 있을 거라고 했는데 정상 우주론은 계속 새로운 은하가 생성되기 때문에 어딜 쳐다보는 다 뭐가 있어야 돼? 젊은 은하가 있어야 돼. 근데 실제로 관측 결과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마지막 우주 배경 복사는 가모가 예측한 배경 복사를 우주 배경 복사를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정상 우주론에 따르면 이건 불가능한 얘기거든. 근데 나타났다. 뭔 소리야? 빅뱅 우주론이 나쁘다라는 거야. 됐어? 요거는 적으셔야 돼요. 얘들아 이거는 적으셔야 돼요. 됐습니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알았니? 네. 이것도 적으셔야 되는 거지. 내가 저 지웠냐? 도플레어가 다 지웠냐?
네. 아까 썼지 뭐. 이래 썼지다. 근데 이제 뭐 할 거야?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쭉 배울 거야. 마타임 몇 시? 마타임 몇 시? 8시 5분. 8시 5분? 잠깐만 쉬었다가 갈 건데 자 오예. 설레임 몇 명? 설레임 하나 둘셋 설레임 셋 나머지 바쁘고 바쁘고가 그럼 11개 그다음에 설레임이 3개 됐죠? 잠깐만 쉬었다가 갈 거고요 누가 더 발표해줘야 돼 그걸 알아야 돼안 가면 난안 가도 돼? 난 몰라 아. 나 분명히 얘기했어 난 안 가도 돼안 가도 좋지 뭐